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농지 임대하는 방법이 있다고 대표님 블로그에. 아, 예. 네. 국가의 정책에 반하는 거 아닌지 부정스러우면서도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자유전의 법칙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농지를 임대가 가능한지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블로그에 올린 내용도 불법적인 게 아니고 이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한 17가지 있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17가지나?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은 이제 그 중에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로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부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2가지 종류로 나뉘어 있다고 하셨어요. 자기가 선택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부득이하기 때문에 봐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그러면 뭘 먼저 할까요? 선택? 부득이한 것부터. 부득이한 것부터. 부득이한 경우, 어떤 경우길래 임대해도 문제 삼지 않는지. 부득이하다, 선택적이라는 게 법에 정해진 건 아니라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부득이한 경우는 이제 크게 3가지. 3가지. 3.5인데 이제 한 3가지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농지 상속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저희 영상 많이 보실 수 있는 상속의 경우죠. 농지를 상속받은 분이 하던 생업을 포기하고 와서 농사 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임대를 줄 수 있다. 또 2번째는 이제 영농 분리 여건 농지라고 해서 농지라고 해서 무조건 농사를 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어떤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상담했지만 지형이 바뀌면서 이제 계곡이 생긴 거예요. 아, 농지에? 네, 그러다 보니까 지목상은 농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막고서는 농사를 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농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접근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렇죠. 이런 이제 영농 여건이 불리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다가 이제 협의를 통해 가지고 동의를 받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 그러니까 내 맘대로 난 이거 여건이 안 돼요 하고 안 짓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것마저도 허가를 받으라 이 소리네요. 그렇죠. 그렇게 받으셔야 되고, 특히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행정구역상 읍면에만 해당이 됩니다. 네, 혹시 농지 소재지가 읍면이 아닌 지역이라고 하시면은 영농여건 분리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3번째로 개인의 어떤 사유로 인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아픈가? 그런 경우도 있고, 질병도 되고. 아, 군대 갔으면. 그쵸. 징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조금 안 좋은 사례지만, 이제, 교도소라든지, 이런 쪽에 가야 되는 경우. 징집과 유사한.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참 선거를 할 텐데, 선거철로 인해서 선거가 당선이 되면, 그 기간만큼은 또 이제 농사를 질 수 없으니까, 이제 예외적으로 임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선거 당선되면요? 네. 그게 뭐지? 예전에 저희 블로그에 그런 얘기 한번 하신 적 있으세요? 대통령이 농사 짓지도 않는데 농지 갖고 있다. 이런 댓글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어가지고. 농지법 위반으로 그때 한참 말이 있었죠. 네, 그랬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구구절절 설명하기도 그랬지만은 이런 선거에 의해서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예외사항이 되니까. 중요한 거는 이 부득이한 사유는 부득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들 수는 없죠. 만들 수 없는데 이제부터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는 선택적으로 그렇죠. 이런 상황이면 임대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차등이 되기는 하는데, 네. 한 5가지 정도 돼요. 첫 번째는 이제 농지이지만 농지 주변으로 개발을 통해 가지고 더 이상 농지로서의 값어치보다는 어떤 개발 행위를 통해서 가치를 많이 얻고자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쵸. 신도시 보면 바로 옆이 농지야. 그렇죠. 이게 그 옆에는 아파트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처럼 농지라는 게 전용을 통해 가지고 그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농지 전용 허가라는 걸 받게 되면 거기에다 건물을 짓던 아니면 다른 어떤 시설을 통해 가지고 임대를 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더 이상 농지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실 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농지냐, 이 부분은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조건들은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 다 다양해지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째는 경기권에서 농업을 하다가 내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전라도에 있는 고향으로 가서 농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 그럼 이제 이농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대부분은 이제 경기권에 있는 농지를 팔고 전라도에 농지를 산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양쪽 다 소유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의 선택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전라도 가서 농사를 짓는데 경기도 농지는
팔긴 아깝고 땅값이 오를 것 같은데 와서 질 수도 없으니까 임대가 될까?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인홍이라고 하는데 인홍 같은 경우에 소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단지 전제는 8년 이상 경작을 한 농지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는 거죠. 내가 이미 농사를 짓고 나서 딴 데 이농 가는 게 8년 정도를 지어라. 그렇죠. 그 이상 짓고 그 다음에 다른 데 인홍을 하게 되면 기존 농지는 임대가 가능하다. 이 부분도 이제 첫 번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네네. 근데 요거에 플러스 알파가 하나가 뭐냐면 인홍이 아니고 농업을 이제 그만두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두는 전농인가? 그쵸, 뭐 전롱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예. 서울로 가겠다, 땅을 팔고 하겠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인근에서 살면서 농지를 보유는 하겠으나 농업을 직접 하기는 어려운 경우.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기억하실 건 60세 이상의 농업인이 5년 이상의 농업 경영을 본인이 해당 지역에서 하시고 농지 소재지 혹은 인접 지역에서 거주를 계속해서 유지했을 때만 본인이 농업을 중단하더라도 임대가 가능하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60세요? 네네. 60세는 너무 젊은데. 그쵸, 뭐 이제 옛날 규정이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는 있겠지만 네네. 그때 이런 규정이 있어서 뭐 5년 얘기했고 앞에 8년 전용 얘기했는데 인홍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또 60세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점 네.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말 영농 체험이라고 하죠. 그쵸. 예, 뭐 많이들 가족농원 이런 거. 그렇죠. 그렇게 많이들 하고 계신데 그 땅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본인이 농사 짓는 게 아니고 주말 체험 농장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이제 예외적으로 임대를 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요게 면적이라든지 이런 규정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네. 같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이모작. 이모작? 네네. 뭐요? 이모가 하는 건가? 옛날에 그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알 텐데 우리나라는 벼농사를 1년에 한 번 짓잖아요. 봄에. 그 이모작? 예, 그런데 이제 뭐 베트남이나 동남아 같은 데는 1년에 뭐 2번, 3번, 뭐 3모작도 가능하다. 그쵸. 기후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보통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 작물을 심어서 수확하고 이제 농업을 하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기간에는 농사를 안 짓고 네. 휴지기를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스케이트장으로 운영을 하죠. 그래서 그거 불법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글쎄 뭐 그 정도는 창조경제. 예,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월부터 그 다음에 5월까지 했던 휴지기 같은 기간에는 다른 농업인 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작물들을 뭐 하우스를 통해서든 겨울 작물이든 심어가지고 또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예외적으로 이 이모작이 인 경우에는 임대가 또 가능하다. 네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기에도 해당이 되지 않고 네. 근데 본인이 가서 농사를 질 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임대해 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한국농어청공사를 통해 가지고 위탁 임대를 하는 거죠. 네. 그 부분이 제일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네네. 한국농어청공사가 아니고 다른 일반 개인들끼리 임대하는 것도 이게 이런 것도 위탁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 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법에 정한 기관에다가 의뢰하거나 맡겨야지 가능하다는 부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임대차 기간이 좀 특이하던데 네. 보통 주택은 뭐 2년마다 갱신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3년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셨더라고요. 3년. 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농지를 이제 앞서 얘기한 대로 뭐 선택적이든 부득이한 경우 이제 임대를 주면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쵸. 농업에 있어서의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년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길게 되어 있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5년을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년생식물이라고 하는데 인삼 같은 경우에는 3년 갖고 준비해가지고선 수확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네네. 농업인의 임차인을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5년 정도로 길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참고를 하셔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맺으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농민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임대차를 하실 때 계약서를 안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쵸. 네, 뭐 서로 믿는 사이니까. 그렇죠. 뭐 아는 사이기도 하고 뭐 그냥 안 쓰는 땅인데 하고 이렇게 임의적으로 하시는데 이게 나중에는 조금 불편한 일들이 저희가 상담을 해봤지만 그쵸. 맞습니다. 예, 생기다 보니까 임대차 계약서는 꼭 서면으로 작성하셔가지고 임대 기간과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꼭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영상 같습니다. 뭐 늘 중요하다고 저희는 얘기하는데 저희는 사실 법에 있는 걸 이렇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네, 근데 적용하는 분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 정말 저희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알려드리면
또 방법들을 굉장히 잘 찾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렇게 삐집고 들어가시죠. 네. 그렇죠. 왜냐면은 그분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바가 뚜렷하잖아요. 맞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지금 당면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법에 대해서 좀 더 여러 가지 다각화해서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주의하실 건 그렇게 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규정 혹은 명문화되어 있는데 깊이 보지 않은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건 안 된다 이러면 이제 낭패가 되기 때문에 네. 꼭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는 시간은 최종적으로 가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